안녕하십니까. 체크 중 학업 성취 평가 1회 국어 교과 문항 해설을 할 국어교사 김은희입니다. 체크 중 학업 성취 평가는 전환기 진로 연계 교육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으며 평가의 내용은 중학교 교육과정을, 평가 유형은 수능형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 평가를 통해서 학생 여러분은 중학교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고등학교 학업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봄 고등학교 입학에 이 평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를 바라며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어 1회 문항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가나 2개의 지문을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가는 동물 실험은 필요하다 라는 논제로 토론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나는 이 토론 후에 찬성 측 1번 학생이 작성한 주장하는 글입니다. 먼저 1번입니다. 가에서 사회자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로 토론에서 사회자의 역할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 토론자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사회자의 두 번째, 세 번째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찬성 측은 안전성과 신속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네, 동물의 희생과 동물 실험의 한계를 강조하였습니다. 등으로 토론자들이 발언한 내용을 요약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토론자의 발언 순서를 정해주고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는 여러 사회자의 발언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첫 번째 발언, 먼저 찬성 측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발언, 이번에는 반대 측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등등 발언 순서를 정해주고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토론자의 발언 내용에 대해 보충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반대측 2번의 발언 뒤에 이후 사건은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라고 발언하여 반대측에 보충 설명을 요청하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논제 설정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논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자의 첫 번째 발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약개발, 백신 연구, 화장품 및 식품 안전성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물 실험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는 논제 설정의 배경을, 그리고 오늘은 동물 실험은 필요하다를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에서는 논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번, 토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론을 중재하고 있다는 내용은 이 토론에서 토론자들이 극심한 갈등을 보이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기역에서 미음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을 묻는 문제로 토론에서 사용된 설득 전략을 파악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 기역, 널리 알려진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 찬성 측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기역에 보면 코로나19라는 실제로 널리 알려진 사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동그라미 2번, 찬성 측 근거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자, 오른쪽에 오답풀이를 보면 반대측 1번의 발언 중에서 찬성 측에서는 안전성을 이유로 동물 실험에 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찬성 측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을 이유로 동물 실험에 찬성이었는데 이것을 참고 자료로 볼 뿐 일부 수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디귿, 동물 실험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반대측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디귿을 보면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은 엄격한 관리와 규제 아래 보호받고 있다는 것 한 가지, 그리고 과학자들은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리을, 보건 관련 기관의 현행 규정을 바탕으로 찬성 측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리을을 보면 세계보건기구, 미국 FDA, 유럽 EMA 등 보건 관련 기관이 제시되어 있고 동물 실험을 필수 단계로 규정하고 있다는 현행 규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동그라미 5번, 미음, 구체적 사례를 들어 반대측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라고 하였는데 미음을 보면 2022년 미국의 한 제약회사라는 구체적 사례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입니다. 3번 다음은 가를 바탕으로 나를 작성하기 위한 찬성 측 1번 학생의 작문 계획이다. 나에 반영된 것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로 글쓰기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작문 상황은 동물 실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글을 써서 친구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면 글이 총 5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문단, 동그라미 3번의 내용, 동물 실험과 백신 효과의 연관성을 제시하며 동물 실험이 필요한 이유를 강조해야겠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3번 오답풀이를 보면 3문단 본문에서 동물 실험을 통해 백신의 효과와 부작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물 실험과 백신의 효과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기는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입니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여 자료를 활용하여 초고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동그라미 1번 자료 1을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기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5문단을 추가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기술은 오히려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므로 이 글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자료 1을 동물과 사람의 생리적 차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로 이 문단에 추가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료 1에 피부 치료제 개발에서 인공 피부를 활용했다 라는 것이 동물과 사람의 생리적 차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3번 자료 2를 동물 실험에 대한 윤리적 노력을 보여주는 근거로 4문단에 추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 2의 동물 실험의 3R 원칙 준수는 동물 실험에 따르는 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칙들로 윤리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근거로 적절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 자료 2를 동물 실험이 꼭 필요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1문단에 추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2는 동물 실험의 3R 원칙 준수로 동물 실험 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이것은 동물 실험이 꼭 필요한 이유로 제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5번 자료 3을 동물 실험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3문단에 추가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료 3은 역사적으로 동물 실험이 성공한 사례로 동물 실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입니다. 동물 실험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경감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여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국어 문장의 구조에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혼문장, 그리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겹문장이 있습니다. 겹문장에는 또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문제에서는 보기를 보면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을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안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긴 문장을 안고 있는 아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절이 포함됨이라고 하여 안긴 문장이 명사절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철수는 키가 크다 에서 키가 크다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그라미 1번 문장은 서술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동그라미 2번 나는 비가 오기를 바라고 있다 에서 비가 오기를 이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문장이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문장이 명사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입니다.
동그라미 3번 길이 너무 좁아서 차가 못 지나간다는 길이 너무 좁다 그리고 차가 못 지나간다 라는 두 개의 문장이 종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이어진 문장입니다. 동그라미 4번 그는 갔으나 그의 예술은 살아있다 는 그는 갔다 그리고 그의 예술은 살아있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져 있는 이어진 문장입니다. 동그라미 5번 영희는 어제 산 책을 벌써 다 읽었다 는 문장은 또 어제 산이 뒤에 오는 명사 책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관형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그라미 5번은 관형절을 하는 문장입니다. 6번 보기에 밑줄 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로 단어의 갈래, 품사에 관해서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품사 중에서 관형사에 대해서 묻고 있죠. 보기를 보면 관형사는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품사이다. 그리고 관형사에는 이, 저와 같이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관형사와 첫, 여러와 같이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관형사 등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기억. 첫은 뒤에 오는 명사 만남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만남을 꾸며주는 수관형사로 순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니은. 몇 명의 학생이 교무실에 찾아왔다. 에서 몇은 뒤에 오는 명사 명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수관형사로 수량을 표현합니다. 동그라미 3번 디귿. 이 문제는 생각보다 쉬웠다. 에서 이는 뒤에 오는 명사 문제를 꾸며주는 지시관형사로 가까운 대상이나 떠올리는 대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리을. 그런 행동은 예의가 아니다. 에서 그러는 뒤에 오는 명사 행동을 꾸며주는 지시관형사로 앞의 상황이나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5번 미음. 수많은 꽃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다. 에서 수많은은 형용사 수많다의 관형사형으로 기본형은 수많다입니다. 수많다는 수요가 매우 많다는 뜻의 형용사이므로 5번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다음 7번 보기에 기업, 니은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여 어휘의 체계와 양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면 밝다와 어둡다는 빛의 유무나 밝기 정도를 나타내는 대립관계의 반의어이다. 이들은 비유적 의미로 확장되어 기억, 밝다는 긍정적 상태나 이해가 빠름을, 니은의 어둡다는 부정적 상태나 무지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그 문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에서 밝혀지지는 기본형 밝혀지다로 드러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내용, 생각 따위가 드러나 알려지다 라는 뜻으로 보기에 있는 긍정적 상태, 이해가 빠름 또는 부정적 상태나 무지함과는 거리가 먼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8번부터 10번은 과학 영역 내용입니다. 암모니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인데요. 총 6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1문단부터 5문단까지는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암모니아에 대해서 다양한 활용처, 그리고 위험성, 그리고 특성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6번째 문단에서는 앞으로 암모니아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암모니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로 글의 세부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산업 현장에서 취급, 보관, 운반 등 사용하기가 쉬워 널리 이용된다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오다풀이에 암모니아를 취급, 보관 및 운반할 때 적절한 안전 절차와 주의사항을 따르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는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사용하기가 쉬워서 널리 이용된다는 4번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1번 질소 비료 생산에 가장 많이 소비된다는 내용은
두 번째 문단, 현재 생산되는 암모니아의 약 80%는 주로 비료산업에서 질소 공급원으로 사용된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입니다. 동그라미 2번, 산업용 냉동 시스템에서 냉미로 사용된다는 세 번째 문단, 산업용 냉동 시스템에서 냉미로 사용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독성가스이다 는 네 번째 문단, 암모니아는 호흡기 질환, 눈 자극, 피부 화상을 비롯하여 심하면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농부의 수명 단축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다양한 제약 제품과 화학 물질의 생산을 위한 원료로 사용되는 다용도 물질이다 는 세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로 보기의 내용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암모니아를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답은 동그라미 1번, 농업 부문에서 암모니아에 대한 수요량은 점차 줄어들겠구나 입니다. 왜냐하면 보기에 보면 농업을 포함한 기존 산업 부분의 수요를 포함하여 암모니아 생산을 이끌 것이라고 예측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 부분에서 암모니아에 대한 수요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농업 부분에서 수요량 또한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동그라미 2번, 에너지 관련 암모니아 활용률이 낮지만 앞으로 암모니아 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겠구나 라는 내용은 본문의 6번째 문단, 아직까지 에너지 관련 암모니아 활용률은 전 세계적으로 약 1%에 불과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활용률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암모니아는 무탄소 분자 구조로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받겠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본문의 첫 번째 문단, 무탄소 분자 구조로 인해서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화석 연료를 사용한 에너지 생산 방식이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이 지속되겠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본문의 6번째 문단, 화석 연료는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와 같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불러일으켰다 라고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화석 연료를 사용한 에너지 생산 방식이 야기하는 문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보면 국제적인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그린 암모니아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앞으로 암모니아의 생산 규모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겠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본문의 6번째 문단, 그린 암모니아가 지속 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진술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문맥상 기역에서 미음과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을 묻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두드러지다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강조되었다가 적절합니다. 그 외에 1번, 3번, 4번, 5번 단어들은 바꾸어 썼을 때 그 의미가 서로 달라 적절하지 않습니다. 11번에서 13번 문제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소재로 한 예술 영역에 관한 지문입니다. 이 글은 주로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로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동그라미 4번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출입구에 계단이 없다면 또는 둥근 문 손잡이 대신 막대형 손잡이나 자동문 등을 활용하여 추상적인 개념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질문으로 글의 세부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 평생 디자인은 사람의 나이에 따른 변화를 고려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본문의 세 번째 문단, 평생 디자인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나이에 따른 신체의 변화와 기능의 변화를 고려하기 때문에 평생 디자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동그라미 2번. 사람 중심의 디자인은 기존 디자인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두 번째 문단. 기존의 디자인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유니버설 디자인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제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지막 문단에서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제거한다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유니버설 디자인은 개인에 대한 존중보다 디자인의 공공성을 존중한다 는 내용은 역시 마지막 문단. 사회 속 개인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동그라미 5번.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인을 포함한 사람들에게서 특별한 도움과 필요를 없애고자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두 번째 문단. 특별한 도움, 특별한 필요가 있어야 하는 사람들에게서 특별한이라는 꼬리표를 제거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하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는 실제 법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길에서 볼 수 있는 저상버스 그림이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4번입니다. 나는 평균 키, 평균 체격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설계했겠구나 라고 하였는데 이 저상버스는 가법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로 기존 버스처럼 평균 키, 평균 체격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설계하지 않고 노약자나 장애인을 고려하여 차체 바닥을 낮추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을 설계한 평생 디자인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체크중 학업성취평가 국어 1회 14번에서 25번 해설을 맡은 국어교사 김기동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러 가시죠. 저와 함께 할 영역은 비문학과 문학 영역입니다. 비문학과 문학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글을 이해하는 힘을 길러준다는 점입니다. 비문학에서는 논리적으로 내용을 분석하는 사고력이, 문학에서는 인물의 마음과 상감하는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두 영역을 함께 살펴보며 문제를 푸는 요령이 아니라 글을 깊이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에서 16번 지문은 비문학 제재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와 관련한 지문입니다. 지문 내용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꼼꼼하게 읽어보면 내용이 이해될 것입니다. 왼쪽은 지문 내용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 지문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와 가격 탄력성의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가격 결정과 관련해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 곳에서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며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을 경우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을 경우 가격은 하락합니다. 수요 곡선 기울기와 관련해서 기울기가 완만하면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 변화가 크고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격이 많이 변해도 수요량의 변화가 적습니다. 또한 가격 탄력성과 관련하여 탄력성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 시에 수요량이 크게 변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변화해도 수요량은 적게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기에 앞서 국어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파악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에 동그라미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문제를 다시 풀 때 문항을 잘못 보고 실수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않은에 동그라미를 하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14번 문항은 중수준으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항입니다. 지문의 오문단에 보면 가격이 하락해도 수요량의 증가가 크지 않은 재화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고 말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1번, 2번 선지의 내용은 4문단에, 3번 선지의 내용은 5문단에, 4번 선지의 내용은 6문단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5번 문항은 하 수준으로 글을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그래프를 통해 내용을 이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역은 그래프 가, 나에서 공급 곡선이 A에서 A'로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가의 가격은 A에서 B로 내려가고 나의 가격은 A에서 C로 내려가므로 가보다 나의 가격이 더 많이 내려갑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를 때 지문 내용을 화면에 있는 표와 같이 정리하면 조금 더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16번 문항은 상 수준으로 주어진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을 파악하는 문항입니다. 보기의 내용을 보면 기상이변으로 배추의 작황이 나빠져 공급량이 줄어들었고 이에 가격이 급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배추값은 폭등하였으나 공급량이 줄어들었으므로 농가의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지 2번에서 5번까지의 내용은 본문과 보기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7번에서 19번 지문은 문학 제재로 박제삼의 추억에서 최두석의 담양장 두 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시 모두 형태상 자유시이며 내용상 서정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제도 어머니의 고단한 삶에 대한 내용으로 유사합니다. 혹시 연민이라는 단어가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 아래에 어휘풀이를 해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두 시를 교과서에서 접했던 학생도 있고 처음 접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시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어떠한 작품이 나오더라도 문제 해결에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 전에 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복습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7번 문항은 하 수준으로 가와 나, 시의 표현상 공통점을 찾는 문제입니다. 가는 한이던가, 떨던가, 것인가 등에서 나는 죽고, 가시고, 오시고 등에서 동일한 어미의 반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반복을 통한 운율형성은 시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니 개념을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다른 선지를 보면 수미상관은 처음과 끝부분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는 구조를 말하는데 두 시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두 시 모두 정서적 해상과 감정 전달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시각적 심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시 모두 공간의 변화를 통해 주제를 전달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18번 문항은 중수준으로 가와 나, 시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를 찾는 문항입니다. 앞서 공통점과 관련한 문항이 나왔는데 또 공통점을 묻는 문항이 나왔죠. 시 영역에서는 이러한 문항이 많이 출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시의 화자 모두 과거 해상을 통해 어머니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 삶의 고단함과 연민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성찰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른 선지를 보면 희망 제시보다는 감정적인 공감을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화자는 주관적 시선으로 어머니를 기억하고 사회 비판의식이 드러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번 문항은 상 수준으로 주어진 보기를 참고하여 감상한 내용을 파악하는 문항입니다. 기역의 진주장서 생어물전은 어머니가 장사를 하던 공간적 배경이 됩니다. 니은의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은 가난으로 인한 한을 표현한 것으로 당시 서민들의 애환이 담겨 있습니다.
디귿의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은 전통적 수공예품인 옹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어서 리을의 대바구니 전성 시절은 과거 대나무 바구니가 널리 쓰이던 시기를 상징하며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적 생활용품을 의미합니다. 미음의 호롱 들고 찾아 나선 어머니는 늦은 밤 자식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변하지 않는 모성애를 보여줍니다. 20번에서 22번 지문은 문학제재로 김원일의 연이라는 소설입니다. 역마살을 타고난 한 인간의 운명을 주제로 한 소설인데 역마살이란 늘 분주하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된 애군을 뜻합니다. 제시된 지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장돌뱅이였던 할아버지 이야기를 내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고요. 객지를 떠돌던 아버지의 별세 소식을 끝으로 내용은 마무리됩니다. 소설 지문은 길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물의 마음과 상황을 공감하며 읽다 보면 조금이나마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0번 문항은 하 수준으로 서술 방식에 대한 문항입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기억에서 과거 행적을 회상하는 서술 방식을 보입니다. 니은에서는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눈밭에서 죽었다는 인물의 운명을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설명합니다. 디귿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당부의 말을 직접 인용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음에서는 뭐뭐와 같은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물의 깊은 슬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4번 선지에서 리을 인물이 행동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리을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접적 표현이 아닌 직접적 서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21번 문항은 중수준으로 글 내용의 이해와 관련한 문항입니다. 지문의 애를 보면 아버지가 돌아오며 새로 연을 만들어 달라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때는 와 그렇게 일가뿐 연을 꼭 찾겠다 했는지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화자는 잃어버린 연에 대한 강한 집착과 미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의 비에서 그래서 인자 내가 연이 돼서 그딴 시상으로 헐헐 내려갔제. 밤만 되면 무서워서 통시도 못 가는 내가 그때는 왠지 무섬증도 없더라. 라고 하여 화자는 겁이 많던 평소와 달리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모험심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22번 문항은 상수준으로 보기를 참고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문항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연이죠. 이처럼 작품의 제목이 사물일 때 제목은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됩니다. 보기 내용을 토대로 짐작하면 연줄이 끊어져 날아간 연은 아버지가 추구하던 꿈의 실현이라고 보기보다는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나머지 선지의 경우 지문과 보기 내용을 토대로 짐작할 때 모두 적절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나머지 보기에 대한 설명은 지금 화면에 자세하게 기재해 두었습니다. 23번에서 25번 지문은 고전문학 제재로 박지연의 예덕선생전입니다. 이 작품 역시 교과서에서 접했던 학생들도 있을 텐데 바람직한 친구 관계와 양반들의 허욕과 위선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지문은 예덕선생이라는 인물에 대한 소개와 엄행수와의 사귐에 대한 자목의 비판, 잘못된 친구 관계와 올바른 친구 관계의 방향, 엄행수의 삶의 자세와 모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전은 많이 접하지 않아 생소하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고전은 읽을 때 문단별로 핵심 내용을 잡고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와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고전을 읽을 때 문단별로 핵심 내용을 잡고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와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읽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서 봤던 소설과 마찬가지로 고전도 지문 아래에 보면 어휘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글을 읽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3번 문항은 하 수준으로 글 내용의 이해와 관련한 문항입니다. 지문에서 엄행수는 똥을 져 나르는 일을 통해 농작물의 비료를 제공하는데 이는 공동의 이익에 도움을 주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성귤자는 엄행수의 청렴함과 도덕적 품성을 높이 평가하고 존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행수의 검소함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연스러운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자목은 엄행수가 하류계층에 처하여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며 성귤자의 법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24번 문항은 상 수준으로 23번 문항과 마찬가지로 글 내용의 이해와 관련한 문항입니다. 지문의 기역에서 대체로 커다란 사김은 덕으로 버탈지니 이게 바로 도의의 사김이야 라고 하여 이익이나 아첨이 아닌 도의적 인간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의 니은에서는 비록 찬란한 문장이라도 그의 뜻에는 맞지 않고 아름다운 종이나 북소리도 그는 거들떠보지 않았어. 북이란 것은 사람마다 모두 원하는 것이지만 그리워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는 부러워하지 않았다네 라고 하여 엄행수의 개인적인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이는 개인적 품성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기호가 각각 가리키는 부분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25번 문항은 중수준으로 서술 방식에 대한 문항입니다. 지문에서 자목의 질문과 성귤자의 답변을 통해 주제의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성귤자와 자목의 대화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자목과 성귤자는 친구를 사귐에 있어 가치관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 생활 모습을 통해 인물의 사상과 태도가 드러나며 성귤자가 엄행수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회상하며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따라서 1번부터 4번까지의 선지는 모두 맞는 선지고요. 5번 선지가 틀린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지금까지 국어 과목 1회 문제지의 문항 해설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영상을 다시 보거나 학교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체크중 학업성취 평가와 연계한 교수학습 자료가 교육과정 지원 포털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문항과 함께 학습하면 중학교 학습 내용 정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